화려한 야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 그 중에서도 아라뱃길은 방송에서도 자주 출연하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찾는 인천의 라이딩 명소이자 관광 명소 중 하나인데요. 아마 우리의 눈에 익숙한 아라뱃길의 모습, 여러 매체 속에서 다룬 그 모습은 바로 이 모습. 아라 전망대의 무지갯빛 유리와 야경, 정서진의 노을종과 경인항의 모습.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라 폭포의 경관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라뱃길을 어디까지 걸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아라뱃길에 익숙하지만 조금은 낯선 구석까지 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짜잔! 고즈넉한 옛 궁의 모습. 꼭 궁궐에 온 것 같지 않으세요? 궁궐은 아니지만 궁궐의 양식을 따라 만들었다는 누각인 수양루는 계양대교를 기준으로 계양 아라온 빛의 거리 끝구간에 있는데요. 고궁 감성과 아라뱃길의 야경을 더해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미 주민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 코스 중 하나입니다. 수양원을 찾는 길은 계양대교에서 계양 아라온이라고 써있는 곳까지 걸어오시면 되는데요. 계양대교를 기준점으로 계양 아라온 빛의 거리 끝 구간이 수양원이라면 그 시작 구간은 바로 이곳. 앞서 고풍스럽게 꾸며진 수양원보다 버스 정류장이나 계양역이 조금 더 가까워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더 많이 가볍게 찾을 수 있는 곳인데요. 빛과 조명, 미디어 아트로 낮보다 화려한 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월까지로 예정 중인 계양구 청년 푸드트럭이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참 서 있다 보면 간혹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바로 이것. 멀리서 보면 고래 같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면 황어라는 글씨로 알 수 있지만 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사람은 붕어냐 잉어냐 웬 물고기 동상이 있냐 물가라 물고기가 있냐 라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황어 동상.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그건 이곳이 황어장터를 기억하는 황어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라뱃길 이 근방 인천 계양구 장기동은 이름처럼 장이 서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잉어과의 민물고기인 황어가 많이 잡히고 거래되어 황어장터라는 명칭을 얻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황어장터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4일 심혁성 지사가 주도하였고 이 와중에 이은선 지사가 칼에 맞아 순국하게 되면서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잡화, 곡물뿐만 아니라 소를 거래하는 우시장으로 1000명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찾기도 했던 대규모 장시가 열리던 황어장터. 당시를 고증에 재현한 디오라마를 통해 3.1 운동이 열렸던 1919년 3월 24일에
황허장터 모습을 생생하게 살피고 싶은 분들은 황허장터 역사 기념관을 찾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의 3.1운동 시작이 인천 창녕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곳은 강서지방 최초 만세운동이자 인천 최대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평가되는 황허장터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장소가 됩니다. 기념관 전시실에는 황허장터 3.1 만세운동의 애국지사들에 관한 자료와 당시 애국지사들을 괴롭히던 벽관 체험, 그리고 스토리를 담은 시각적 자료들이 영상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심혁성 지사 이외에는 처음 보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도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인천에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조금 놀랍기도 했고, 기념관 근처엔 아직도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살고 계신단 말에 소박하게 보이던 동네가 갑자기 크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전시실 규모는 생각보다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그것을 보러 오는 이들의 마음만은 결코 작지 않겠죠. 황허장터 만세운동 기념관과 아라뱃길을 함께 방문하고 싶다면 황허 만세기념관을 먼저 방문한 뒤 골목 입구 오래된 나무와 이윤선 지사 순국지 기념비를 지나 점등이 되기 전 아라뱃길에 해가 진 황허광장을 찾는 것도 좋은 코스입니다. 인천 만세운동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 아라뱃길 근처 황허장터에 있었다면 북한도 항일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역사적 인물 류완무 선생님의 고향 역시 아라뱃길 근처에 있다는데요. 함께 가볼까요? 지금은 지고 없지만 돌아오는 계절마다 아라뱃길엔 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가 피는 곳이 있습니다. 계양대교와 목산교, 아라마루 전망대를 지나서 시청교가 나오기 전 매화나무와 서예의 작품들로 채워진 이곳은 검여 류희강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류완무 선생님의 출생지를 살피기로 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류완무 선생님처럼 류희강 선생님도 시신의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데 매화동산은 특히나 류희강 선생님의 생가터라고 합니다. 매화동산 안 꽃마루라는 정자역 안내판을 보면 서구 검암동과 시천동이 맞닿은 자리로 산수유 진달래가 가득 핀 앞동산의 특징을 따 이 터에 있던 마을을 조선시대 꽃매라 불렀고 다시 꽃나무를 심고 정자를 지어서 꽃마루라고 붙였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유희강 선생의 생가이자 조선시대 꽃매라 불리던 곳. 이 마을의 옛 이름은 시신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옹기원 옆으로 보이는 아라뱃길의 물결. 저 밑엔 시신의 마을의 허리가 있었습니다. 시신의 마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남아있는 시신의 마을을 돌아보러 출발해봅니다. 시신에는 시천천의 옛 이름이고 시신의 마을은 시천동의 옛 이름인데요. 지금의 시천동은 아라뱃길로 마을 허리 부분이 잘리면서 아라뱃길 남단과 북단 근처의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천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천천은 바로 이곳 아라뱃길 남단에 위치하는데요. 빈 표지판은 하천의 이름 혹은 마을 이름이 있었다는 마을분들의 서로 다른 제보가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상동천이 시천천과 만나 시천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화면 좌측이 시천동의 시천천 상류 갈래, 우측이 검암동의 상동천 갈래로 이 시천천의 물줄기를 경계로 시천동과 검암동으로 나뉩니다.
마을 이름이 시시내였던 것은 계양산 자락에서 시작한 시냇물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북인 세력에 있던 진주 류씨가 조선 후기 당쟁에서 밀려 정착하게 되면서 집성촌을 이룬 마을이기 때문에 류씨성이 대부분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또 시신의 마을에는 옹기를 만들던 점촌, 배가 정박하는 장승박, 바닷물이 들어오던 갯골 이외에도 안골, 광주골 등을 포함한 꽤 커다란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시냇물을 감싸 형성된 마을답게 올라가는 내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천천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계양산을 나침반 삼아 시천천의 상류를 찾아가면서 마을 구경도 하고 며칠간 주민분들께 여쭤본 결과 류한무 지사의 출신지임을 아는 분들은 계셨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어서 인천 서구문화원장님께 시천동 자문을 구할 때 잠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만주 쪽으로다 가족들이 다 옮겨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마 그냥 다 눌러앉아서 사시는 것 같고 아마 거기 가면은 후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못 찾고 있어요. 만주로 가야 그 흔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꽃매산과 피고계산에 관한 이야기, 시신의 근처 검암 이지구에 고려 때에 발달했고 조선 초까지도 명맥을 이어온 장모루 이야기를 비롯해 시천동과 그 주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천동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얕은 오르막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주변을 따라다니던 시천천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는데요.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시천천의 상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앞이 피고계산이기 때문인데요. 계양산 자락, 즉 그 중에서도 피고계산에서 꽃매산 기슭까지 이 시천천의 상류가 시작됐다는 거겠죠. 시천천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시천천의 제일 꼭대기를 가다 보니까 피고계산 쪽인 것 같아요. 꽃매산을 왼쪽에 두고 꽃매 농원 쪽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그 산이 피고계산이 맨 맞나요? 끝에 거기가 그 발원지야. 시천천, 시신해천. 네. 거기가 발원지가 맞아요? 네, 이렇게 간 거구나. 그게 그 너무 옆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요만한 거 이쪽에 산 좀 높은 거 있고 조그맣게 있는 거 그게 이제 꽃매산이에요. 꽃매산. 피고계산 입구에서는 물가치에 쫓기는 청설모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물가치는 본래 예쁜 모습과 달리 영역 본능 때문에 공격성이 강한 편인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 물가치를 만나면 조심하셔야겠죠. 내려가는 길에는 꽃매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꽃매산은 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꽃매산은 이제 그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나무하라 그래 많이 갔어. 나무. 네, 그리고 이제 시천천은 이제 뭐 가재 잡고 고기 잡느라고 해서 이렇게.
아쉽게도 꽃매산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라 출입이 금지되거나 정비가 필요해 보여 완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조금 더 나아가 봤는데요. 피고계산과 마찬가지로 꽃매산 역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인터뷰와 참고 문헌 자료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건 꽃매골, 그러니까 꽃매산 아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꽃매골은 아라뱃길 건설로 터를 잃은 시천동 주민 일부가 개척해 살며 지금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쪽 공암동, 시천동 이 일대가 옛날에 그 바닷물이 들어오던 데라 그 옛날부터 어쨌든 그 고려 시대에는 이제 여기를 거쳐서 개성을 다 갔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하나의 이제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읍지 비슷하게 중심지가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닭목을 확인하고 싶어 다시 아라뱃길에 있는 시천공원으로 가보았습니다. 바다가 품었던 마을, 류안무 지사의 인연이 잠들어 있는 곳.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산수유나무. 시천동의 닭목들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천동의 닭목들은 시천 나루터 맞은편에 있는 시천공원 노거숲길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천동의 그늘이 되어주던 시천동의 닭목들은 이제 사라진 시천동의 허리 대신 시천공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강아지, 참새 등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시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생기고 사라지고 다시 또 생기고 사라지는 그것들은 역사의 물결일지도 모릅니다. 시천 나루터는 시시내의 삼남지방에서 오던 배가 정박하던 장승박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천교 아래에서 물 아래로 사라진 시천동 일대를 바라보며 한때는 바다였다가 한때는 논이었다가 지금은 수로가 된 시천동의 일부와 시천동 마을을 어림잡아 짐작해봅니다. 매립을 거듭하지 않았더라면,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지 않고 아라뱃길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시천동 시신의 마을은 서해로 향하는 마을이었을까요? 이제는 아라뱃길의 서쪽 끝 정서진에서 서해의 모습을 바라보며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로 알면 알수록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던 인천의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부쩍 더워진 요즘 같은 날씨에 시간을 종과 횡으로 걷는 아라뱃길 산책은 어떠신가요?